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은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다음도 많죠, 그죠? 그래서 동문 사이트에 또 사진을 또 올리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사이트도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또 자료들 속에 동문님들이 또 많이 또 자료를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아주 멋지게 편집을 해서 올리면 더더욱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방법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린다 그러면 우선 사진 파일들을 수십 장을 일단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서 수십 장의 사진을 불러와서 그걸 테두리를 입히고 이쁘장한 걸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입혀서 사이즈를 줄이고 너무 밝은 사진, 너무 어두운 사진은 자동으로 알맞게 밝기가 조절이 돼서 변환을 해서 이제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프로그램 자료실을 클릭해 들어가십니다. 자, 생활 상식의 프로그램 자료실입니다. 이게 하나 이제 올려져 있네요. 그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 사진 파일이, 사진 그 편집 프로그램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zib입니다. zib이나 RAR이나 EGG나 아주 대용량 파일을 압축한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은 압축 파일이구나. 그래서 요 안에 또 압축을 풀면 여러 또 파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우리는 바탕화면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지 않는 파일이에요. 그냥 압축을 풀어서 바로 실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바탕화면 접근성이 좀 뛰어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장을 이렇게 했네요. 그죠? 저도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덮었을까요? 바꾸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처음 저장할 땐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압축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압축 풀기 하면 바탕화면에 쭉 압축이 풀립니다. 폴더가 생기면서 어떤 폴더요? 사진 일괄 편집 이 압축 파일과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생기면서 압축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다. RGB라는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은 또 푸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죠?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축 풀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을 일단 가서요. 사진 일괄 편집을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을 좀 옮기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저처럼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연결 프로그램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RG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요. 자, 윈도우 탐색기가 딱 뜹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윈도우 7 환경이에요. 7 환경이라서 아래 버전 윈도우즈 비스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아래 버전, 그 다음 아래 버전은 그 윈도우 XP입니다. XP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딱 뜹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요. 그러면 모든 압축 풀기가 윈도우 7이라서 여기 있는데 XP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일 메뉴에 압축 풀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 풀기를 해주시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바탕화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진 일괄 편집 프로그램 폴더명이 생기면서 압축이 쭉 풀리겠죠. 그죠? 자, 이제 거의 풀려가는데요. 파일이 1500개나 있네요. 1500개. 그죠? 이렇게 파일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압축 파일로 해서 한 파일로 만들어서 예, 덮었을까요? 하나요? 제가 이제 미리 해서 작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자, 클릭을 해 주십니다.
모든 파일 동일하게 옵션을 하단에 체킹을 하시고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압축이 다 풀리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대화상자. 그러니까 탐색기 창이 뜨는 거죠. 여기서 앞 포토웍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포토웍스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됐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일 추가해서 한번 사진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자, 97년 우리 총동문 행사 정기총회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사진을 불러와서 이제 쭉 뭐 옵션을 주고 또 변환을 실행을 할 텐데요. 변환을 딱 실행하면 사진을 불러온 폴더 하위 폴더에 아웃풋이란 폴더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쭉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복이 좀 되니까 이걸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바꾸실 때는 오른쪽 버튼, 좀 너무 높네요.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를 들어가셔서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뭐 2로 한번 해주시죠. 2. 그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사진 올리는 거는 제가 뭐 선택을 하는 건 뭐 강의를 해드렸죠. 자, 여기서 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쭉 이렇게 끄셔도 됩니다. 예, 끄셔도 되는데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우스가 여러분들이 작동이 좀 서투르면. 그래서 여기서 뭐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해서 이 폴더는 빼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는 어떻게 되냐면 키보드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A. 그럼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컨트롤 키는 계속 눌러준 상태에서 이 폴더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클릭,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 해서 빼주시고요. 열기 버튼을, 컨트롤 키를 이제 맨 마지막에 떼어주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 쭉 이렇게 불러와졌네요. 그죠? 29장이 불러와졌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엔 프레임은 뭐냐면 그 사진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일단 먼저 입혀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액자 부분에서 위쪽으로 한번 가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클릭. 그 다음에 키보드의 중앙 우측에 보면 좌우 위아래 화살키가 있습니다. 그 화살키, 아래 화살키를 쭉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뭐 여러 테두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네요. 그죠? 다양하게. 자,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미리 보기를 한번 해주세요. 뭐 테두리가 잘 안 보이니까요. 미리 보기를 딱 해주시면 요런 테두리네요. 그죠? 또 마음에 드네요. 그죠? 자, 그럼 다른 테두리 한번 또 선택해 볼까요? 쭉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자, 요런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진이 좀 작네요. 그죠? 근데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딱 하면 사진이 작은 게 아니네요. 그죠? 작은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이 공란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 경우에 쓰시냐면 여기다가 자막을 입힐 경우 쓰시는데 요 텍스트로 가십니다. 텍스트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로 가셔서 텍스트 사용을 눌러주셔서 여기 총동문회 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적용. 자, 여기 총동문회 사진, 총동문회 글자를 쳐주시고 텍스트 사용을 클릭해 주시고요.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단에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걸 밑으로 쭉 내려놓으시고요. 내리시고 파일 변환을 하시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변환이 됩니다. 그죠? 근데 뭐 변환이 되고 또 다음 파일 선택하셔서 요거를 뭐 다른 걸로 바꾸겠다. 동문회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문회 해서 또 파일 변환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각각 사진을, 근데 각각 이렇게 자막을 입혀서 사진을 변환해 주시는 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 장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뭐 장점은 뭐죠? 각각 사진마다 설명을 또 붙여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렇게만 해 두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뭐 전체 아까 뭐 20몇 장 불러온 그 파일에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자막을 입히겠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자막만 텍스트2 사용, 그 다음에 총동문에 적용을 눌러주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 실행을 하게 되면 전체 사진에 다 해서 자막이 입혀지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뭐 프레임 요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선택을 해보겠다. 다른 걸 쭉 해서 이렇게 작은 사진도 밑에 보면 자막이 입혀지는 거 한 2, 30cm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은 길게 또 원상 복구가 됩니다. 뭐 미리 보기를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보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사진 크기를 줄이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뭐 여러분도 뭐 자유롭게 사진 크기가 크게 되면 몇 장 올리질 못하십니다. 그래서 수십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올리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사진 사이즈를 좀 줄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요 사진 사이즈를 줄이는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탐색기를 하나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맨 처음 것이 이제 가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이 세로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세로 길이는 세로 그 높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휠로 쭉 내리면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가로폭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해서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또 우측으로 또 옮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720이 가장 적절하고 사이트에도 720으로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축이 있네요. 요 윗게 가로 사진, 아랫게 세로 사진인데, 자, 가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가로폭을 줄여야 되죠. 그죠? 근데 가로폭이 긴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로 사진을 긴축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쭉 줄이면 세로 사진은 가로폭이 짧은 축이에요. 그래서 짧은 축을 줄이겠다 해서 짧은 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폭 같은 경우는 720이 적절하니까 720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이펙트에서 오토 레벨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아주 밝은 사진, 아주 어두운 사진을 적절한 밝기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효과입니다. 효과 옵션이니까 이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은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설정한 요 파일들을, 그 다음에 저장 품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미인데요. 이 첫 번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사진 파일을 불러온 그 폴더 내 아웃풋 폴더가 생기게 하면서 그쪽에 저장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품질 같은 경우는 85%로 되어 있는데, 가장 사진도 웬만큼 잘 보이고 사이즈도 적절하게 줄여주는 퍼센티지가 바로 8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5%로 맞춰주셔서 바로 변환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진 불러온 그 사이트로 가서 사진 올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추가한 요 폴더 있죠. 폴더로 접근을 하면 아웃풋 폴더가 있겠죠. 그 아웃풋 폴더로 접근을 해서 사진을 쭉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 많은 사진을 편집을 해서 사이즈도 줄이고 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 말고도 아주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도우미 요 강좌가 끝난 다음에는 제가 그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활용, 거기다가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라든가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인터넷 활용이나 기타 조금 여러분들한테 또 유용하리라 생각되는 거는 그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게 여러 번 보시면 컴퓨터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보시고 따라서 한번 연습만 해보신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